백사이양복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오성과 한음이라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너무도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던 그 두 사람의 이름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이들의 만화나 뭐는 동화나 이런 것의 주인공이 됐던 이양복과 이덕형, 사실은 좀 아닌 것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백사이양복과 이덕형이 만났을 때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백사이양복이 당시에 23살, 이덕형이 18살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두 사람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다 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사이양복은 인왕산 밑에 피룬대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 피룬대에 오늘날에 이제 피룬동입니다. 배화여고 있는 곳인데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바로 호도 백사라는 호보다도 피룬이라는 호를 더 오랫동안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덕형은 남대문 밖에 살았어요. 이덕형의 호가 한음이잖아요. 이 한음은 바로 이제 이덕형은 광주이신데, 이 광주는 경기도 광주로서 우리가 남한강 있잖아요. 그 남한강변, 그 강의 남쪽을 한음이라고 그래요. 북쪽은 한양, 남쪽은 한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한강의 남쪽에다 해서 남양주 일대를 한음이라고 했던 것이죠. 거기서 호를 따다가 한음 이덕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3살과 18살, 다시 말하면 5살 차이가 나잖아요. 거기다가 결혼을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인왕산 근처와 남대문 쪽에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어렸을 때게 뭐 소꿉동무가 되고 뭐 그랬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선조 시대와 광해군 시대를 이끌어가는 두 주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벼슬도 정승파설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서도 두 사람이 굉장히 뜨거운 우정을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가 관포지교의 예를 이 두 사람한테 빗대어 말하면서 아마 어렸을 때도 소꿉동무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만들어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과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또 꺼내봤고요. 근데 이 백사 이양복이 그 어렸을 때 일화가 또 좀 흥미가 있어요. 이양복은 그 집안이 상당히 좀 한미한 집안이었습니다. 쭉 올라가면은 사실은 고려 때는 이제 ik제 이재현의 집안이기도 한데 굉장히 명문 집안이죠, 경주시로. 그런데 이제 그 백사 때 와갖고는 상당히 좀 한미했었는데, 아버지가 58살, 그 늦은 나이에 이양복을 갖다가 낳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도 나이가 좀 먹어서 병이 좀 들었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순산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던지 낙태를 결심하고 이렇게 독약을 먹으려고까지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태어났던 이양복이든지 태어난 지 이틀이 되도록 젖을 빨지 못했고, 또 3일이 되도록 눈을 뜨지 못했고, 또 닷새가 되도록 울지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아버지가 또 어려서 일찍 이제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몸이 약했잖아요. 그래서 편모스라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또 그냥 골목에서 어린애들하고 뛰놀면서 그냥 뭐 골목대장, 요새 말로 하면 건달처럼 이렇게 그 청소년기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5살 나이가 되면은 성동, 다시 말하면 성인과 어린아이 사이를 갖다가 우리는 성동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쯤 되면은 이제 결혼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그런 시기인데, 집안이 한미하고 공부도 안 돼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혼처감이 전혀 없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율 장군의 아버지 권철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정승을 그만두고 이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때 이 권철이라는 그 권정승이 이양복의 집에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이양복의 형 이삼복이 집에 있었는데, 권정승이 찾아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마당에까지 뛰어내려가서 큰절을 하게 됩니다. 대감마님, 무슨 일로 이렇게 누추한 저희 집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너희 동생이 이양복이냐? 네, 그렇습니다. 네 동생을 좀 만나고 싶으니 동생을 좀 데려와라.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했더니 마침 내 손녀딸이 있는데 그 손녀 사이로 삼고 싶어서 네 동생을 좀 선을 보러 왔노라 그런 거예요. 아이고 대감마님, 제 동생은 공부도 안 돼 있고 아주 뭐 형편이 없어서 대감마님의 손녀 사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직 못 됩니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네 동생이나 데려와라. 그러고 근데 이양복이가 밖에서 뛰어온 거예요. 대감으로 혹시 저를 찾으셨다고 해서 제가 한 달이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네가 이양복이냐? 예,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녀 사이로 삼고 싶어서 너를 한번 좀 네 인물됨을 한번 미리서 좀 살펴보려고 왔노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양복이 하는 말이 대감으로
그러면은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봅니까? 속까지 봅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정승이 참 특이한 놈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당돌하게 겉모습을 보냐 속까지 보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니 겉도 저 속까지 볼 수 있으면 좋지만은 어떻게 속이야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겉이라도 제대로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자마자 이양복이 그냥 바지를 탁 풀더니 쫙 그냥 홀라당 바지를 내려버린 거예요. 이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그냥 고개를 다 돌려버리는데 이 권정승만 탁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물건이 보통 물건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권정승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허허 사내 대장부가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랍니다. 근데 바로 이양복의 형 이삼복이가 아이고 대감마님 내 동생의 무례를 제가 대신 사죄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라고. 나는 저런 아주 솔직 담백하고 용기 있는 그런 사내가 좋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 권율의 사위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어렸을 때 이양복이 난잡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 결혼을 하자마자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야죠. 정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여 년 만인 25살에 문과에 이제 급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 바로 이 병조판서만 5번에 올랐고, 삼정승, 좌의정, 우의정, 영상에서 삼정승에도 오랫동안 재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큰 인물이 될 줄을 권철 정승께서 바로 어린 그 소년을 보고 미리 알아봤다는 데 대해서 안목이 좀 남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백사 이양복의 어렸을 때 그 기이한 행동이 바로 그 큰 인물이 되고 보니까 오늘날 참 흥미로운 이야기거로 등장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